X장모가 무슨 자격으로 사위 결혼에 미주알고주알 참견이야? 예고편에서 이 장면 보셨죠? 화가 단단히 난 공금실 여사. 근데 말입니다. 에스테틱에서 대화를 나눈 그 여성이요. 바로 한동석 장모라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박정수 여사. 그냥 싱겁게 잘 되면 드라마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제작진이 살짝 마음고생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확실히 더 흥미진진해졌죠. 게다가 인기 덕분인지 4부 연장까지 확정된 상태. 극을 끌고 가려는 강한 의지가 이번 회차부터 본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장모는 마광숙과 공금실 여사를 대충 파악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모녀 사기단이라 단정짓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죠. 하지만 결국 마광숙의 진심을 알게 된 장모는 놀랍게도 두 사람의 사랑을 파격적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박정수 여사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공금실 여사와 나눴던 그 대화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마광숙의 행동도 어딘지 모르게 정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 계속 찜찜했죠.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들은 박상만 프로와 지인들의 대화, 거기서 나온 모녀 사기단이라는 말까지 떠올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위가 지금 제대로 걸려들었구나. 박 여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본인이 나서야 할 때라고 느끼죠. 결국 한동석 회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늘 일찍 들어오게. 자네하고 애들한테 할 말이 있어. 무심한 듯하지만 분명히 뭔가 불만이 섞인 목소리. 전화를 끄는 한동석 회장은 그 말투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을 감추지 못하죠. 그날 오후 마광숙이 보고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온 건 놀란 마광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술도가에서 누룩을 삶은 밸브가 터지면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한동석 회장은 곧장 호텔 지정병원 VIP룸으로 마광숙을 옮겨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병원, 바로 옆방의 박정수 여사가 건강검진으로 입원해 있었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예전에 한동석과 마광숙이 사랑을 키워갔던 바로 그 VIP룸. 그걸 지켜보는 장모의 눈엔 이 모든 게 눈꼴 시릴 뿐입니다. 마광숙은 한사코 고개를 젓습니다. 회장님, 장모님도 옆방에 계시는데 전 이 방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한동석 회장이 그런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괜찮아요. 장모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럴 때 누가 옆에 있어주겠어요. 결국 공금실 여사도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다행히 큰 화상은 아니라며 안도하던 중. 그때 장모 박정수가 그들의 대화를 문 밖에서 듣게 됩니다. 공금실 여사는 말하죠. 너 지금 한 회장 사모님 될 사람인데 VIP룸 정도는 당연히 써야지. 그런 것도 못 누리고 살면 그게 더 바보지. 순간 장모의 눈빛이 굳어집니다. 확실하다, 모녀 사기단이 맞아. 그렇게 오해는 점점 굳어져 갑니다. 시간이 흘러 공금실 여사는 병원 대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 마광숙이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뒤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참이었죠.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여기서 또 뵙네요. 에스테틱에서 봤던 그분 맞으시죠? 공금실은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런 인연도 있네요. 저희 딸이 공장에서 밸브가 터지는 바람에 화상을 좀 입었어요. 다행히 얼굴은 아니고 팔다리에 약간이라.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네, 저도 심장이 철렁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걱정되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여인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공금실은 웃으며 말을 이어갔죠. 저희 딸이 요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LX 호텔 회장인데 딸을 그렇게 아껴줘요. 자녀들도 아주 예의 바르고 저희 딸을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자 옆에 있던 장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게 부자 사위를 두면 좋으시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공금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위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저희 딸을 정말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느껴져서요. 그런 사위라면 직업도 배경도 다 필요 없어요. 저는요, 사실 술도가 공장장으로 일하는 분과 연애 중이에요. 정말 사람 하나만 믿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장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묘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공금실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딸 결혼한 지 열흘 만에 남편을 사고로 잃고 그 뒤로 혼자 살아왔어요. 혼자 사업 일구고 시동생들 챙기며 버텼죠. 이젠 좀 누리고 살았으면 해요. 그런 사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즘 어떤 분이 우리 딸한테 마음이 없느니 속셈이 있느니 그런 말을 한다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그냥 웃음만 나더라고요. 저희 딸이 어떤 앤데.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장모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금실은 한동석 장모인 것도 모른 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지나가는 거지만 누가 내 딸을 진심으로 아껴주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그걸로 평생 후회 없이 살았고요. 제 딸도 꼭 그런 사랑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박정수 여사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녀는 사기꾼이 아니라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다시 한번 마광숙이라는 여자를 있는 그대로 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튿날 오전 VIP 병동 복도에 앉아있던 박정수 여사는 무심코 열린 병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곳은 마광숙이 입원해 있는 병실. 병실 안에는 한동석 회장이 마광숙 곁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광숙 씨, 오늘은 좀 아픈 건 어때요?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여서요. 예, 회장님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어요. 병원 밥이 입에 안 맞는 거 빼고는요. 그런데 장모님은 아직 저를 반대하시겠죠? 한동석은 말없이 마광숙의 손을 살짝 감싸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오빠 안 타요라고 말했을 때 옆에 장모님인 줄 모르고 회장님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그만. 그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하셨을 거예요. 한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숙 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서로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뿐이잖아요. 마광숙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저는요. 장모님이 저를 반대하시는 이유를 이해해요. 그분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지켜보지 못하셨던 분이잖아요. 딸을 너무 일찍 떠나보내신 그 아픔이 이젠 조금은 이해가 돼요. 저도 장수 씨를 떠나보낸 뒤 다시 누군가를 믿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병실 밖 복도 박정수 여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들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광숙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한결이랑 봄이 아이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한텐 너무 과분한 존재들이에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절 받아들여준다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싶어요. 그 아이들에게도 회장님께도 어쩌면 이젠 한 번쯤은 제 행복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에 한동석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마광숙의 손등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문 밖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던 박정수 여사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의심하고 오해했던 이 여인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깊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죠. 그녀는 병실 문을 살며시 닫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는지도 모르겠네. 그날 오후 마광숙의 병실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시동생들이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장 먼저 들어선 이는 오흥수였습니다. 이어서 오천수, 오범수 그리고 막내 오광수까지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마광숙은 놀란 표정으로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다들 어떻게 알고?
고마워요. 난 정말 괜찮아.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오천수는 손에 들고 온 보온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병원밥 맛 없다는 얘기 듣고 우리 술도가에서 직접 끓인 들깨 미역국 싸왔어요. 형수님 입맛에는 딱일 거예요. 오범수는 생화를 들고 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보시고 기분 좀 푸세요. 오강수는 병실 한쪽에서 화분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우리 형들처럼 고집세서 이틀 안에 퇴원하겠다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조금만 더 쉬다 가세요, 제발. 그들의 유쾌한 농담과 따뜻한 배려는 병실 안을 금세 웃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복도 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놀람과 감동이 번졌습니다. 자신이 모녀 사기단이라며 멀리했던 사람들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잠시 후 병실에 들어선 공금실이 자초지종을 듣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시동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동생들 정말 고마워. 광숙이 어릴 때부터 혼자였잖아. 이렇게 다들 챙겨주니까. 이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박정수 여사는 그 장면까지 지켜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이 가족을 있는 그대로 봐야겠구나. 그로부터 며칠 뒤 병원 복도는 점심 무렵 햇살로 환히 밝혀져 있었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혈압 검사를 마치고 복도로 나와 잠시 쉬고 있었죠.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귀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한봄이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단정히 묶은 아이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고 그 뒤로 오강수가 조심스럽게 병원 복도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오강수는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을 살짝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봄이랑 같이 왔습니다. 형수님 문병 왔어요. 박정수는 아이의 손을 받아들며 오강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봄이 할머니예요. 그런데 형수님이라면? 오강수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저희 큰형수님이 마광숙 대표님이세요. 지금 병실에 계시고요. 봄이가 할머니께 인사도 드릴 겸 같이 오자고 해서요. 박정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가 말하던 형수님이 바로 그 마광숙이라니. 순간 어제 병원에서 들었던 시동생들의 모습, 그리고 공금실의 말들이 하나로 연결되며 박정수의 표정엔 변화가 생겼습니다. 봄이는 광숙 씨와도 잘 지내는 거니? 네. 너무 착하고 재밌으세요. 그리고 힘들었을 때 엄마처럼 따뜻하게 안아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 말에 박정수의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솔직한 말, 그 안에 담긴 순수함이 박정수의 마음을 다시금 흔들었던 것이죠. 그러자 오강수가 말했습니다. 저희 형수님이 원래 되게 강단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가족에겐 늘 따뜻하고 섬세해요. 봄이한테도 정말 정성을 다해요. 형수님 말로는 봄이랑 지낼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매일 느낀다시더라고요. 박정수는 오강수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깔끔한 복장, 똑바른 말투, 진심이 느껴지는 태도. 이 청년이 그 마광숙 씨의 가족이라면 뿌리가 제대로 된 집안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자 한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난처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멋지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 말에 박정수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이라는 말이 떠오르며 지난날의 오해들이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오강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 형수님 병실에도 한번 들러보시겠어요? 잠깐이라도 괜찮으시다면. 형수님도 인사드리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박정수 여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보다 훨씬 가벼웠고 눈빛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해하고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한 아이의 웃음과 한 청년의 말 한마디로 그녀의 마음이 천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선 박정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밝은 얼굴로 앉아있는 마광숙이 있었고
공금실 여사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간호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박정수의 시선이 마광숙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란 듯하지만 곧 마광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리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박정수는 마음속 마지막 남은 병마저 조용히 허물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사위 곁에 있어도 되겠다. 며칠 뒤 병원 복도에서 다시 마주친 공금실과 박정수. 공금실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날 뵌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위로가 됐어요. 박정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군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나. 그 말에 공금실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통하는 거니까요. 우리 딸이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분명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날 이후 박정수는 마광숙을 다시 보게 됩니다. 병실에 찾아가 손을 잡고 말하죠. 광숙 씨, 내가 미안했어요. 지금이라도 당신을 믿어보려 해요. 그리고 우리 한서방 광숙 씨랑 함께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마광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과 함께 저 최선을 다해 살아갈게요. 그 장면을 병실 밖에서 지켜보던 공금실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뒤로 한동석이 조용히 걸어와 두 여인 사이에 섭니다. 이제 제가 장모님이 두 분이나 생긴 건가요? 복도 많은 사위입니다. 그러자 박정수와 공금실은 동시에 웃으며 말합니다. 복 많은 사위지. 앞으로도 우리 잘 부탁해요. 이렇게 오해는 풀리고 마음은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따뜻한 감정을 안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